안녕하세요.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기억의 찬양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차역은 평소처럼 분주했고 플랫폼에는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표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기차만 타면 나는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시작.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잘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인생이 달라질 거다. 나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서 있는 동안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붙잡고 있는 것처럼 기차가 들어왔고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내방송이 흐르고 승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그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큰 성공도 멋진 미래도 아니었습니다. 집 앞 골목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어머니의 국 끓이는 냄새, 퇴근하면 마루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웃던 동생의 얼굴. 기차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차는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왜 안 탔냐고 물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왜 놓쳤냐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날은 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도시로 가지 않았고 여전히 이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그 기차를 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더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멀리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기차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더 많은 저녁을 보냈고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가끔 앞으로 가는 선택만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멈추는 선택이 더 긴 길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날 나는 기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짧았습니다. 밥 먹어라. 늦지 마라. 몸 조심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말들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느새 아버지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장에 관한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버지는 대부분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가끔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한마디 덧붙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속으로 조금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한 번쯤은 속마음을 말해주지 않을까?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골목을 돌아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야, 나는 멈춰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들어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수고했다였을까? 미안하다였을까?
아니면 그냥 잘 살아줘서 고맙다였을까? 이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말하지 못한 말이었기에 더 오래 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가능하면 말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괜찮냐는 말, 짧은 말이라도 조금 더 자주 건네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분명히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말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3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방과 후가 되면 골목 끝까지 뛰어다니며 놀던 사이였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졸업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가끔 생각은 났지만 서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 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꽤 많이 바꾸니까요. 모임이 시작되고 한참이 지난 뒤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을 보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너 맞지?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쩌면 웃음으로 서먹함을 감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금세 흘렀습니다. 누구는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누구는 사업을 했고, 누구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나도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온 세월을 조용히 꺼내놓았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다시 만나는 데에는 단 몇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지만 어떤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이어집니다. 어쩌면 친구라는 건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우리는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도 다시 만나면 또 웃을 수 있을 거라는 걸. 그 집은 크지도 새롭지도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있던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오래되어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어딘가에서 물이 조금씩 새곤 했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고 여름에는 마루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을 떼던 순간, 아내와 함께 심었던 화분, 저녁마다 마루에 앉아 부채를 붙이던 여름밤, 모든 것이 그 집안에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집은 점점 낡아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새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집 팔고 아파트로 가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요.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을 팔았습니다. 새로 이사간 아파트는 깨끗하고 편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창문을 열어도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이웃과 마주쳐도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마루에 앉아 이야기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집을 판 것이 아니라 시간을 떠나보낸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뒤에 우연히 그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새로 칠해져 있었고 마루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 있던 수많은 시간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억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어떤 선택은 조금 늦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지만 그 집에서 보낸 시간만큼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편지를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식은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오고 몇 줄의 메시지로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주소, 조금은 삐뚤지만 어딘가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옛 친구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오해 하나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때는 서로 자존심이 더 컸습니다.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봉투를 한참 들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편지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 가끔 내 생각이 난다. 그때는 내가 조금 더 먼저 말했어야 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글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도 단 한 번의 말 때문에 오랜 시간을 멀어져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의 삶에는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기쁜 날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편지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 어쩌면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요. 나는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나도 가끔 내 생각을 했다. 그렇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도 있지만 어떤 관계는 조금 늦게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날 도착한 짧은 편지는 잊고 있던 시간을 조용히 다시 불러왔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퇴근길 버스를 자주 함께 타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같이 걷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모습, 조용히 웃던 얼굴이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그때의 나는 그 마음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거절당할까봐, 괜히 어색해질까봐, 지금의 관계마저 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에 말하지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났고 또 다른 삶도 살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날 버스에서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땠을까? 오늘 커피 한잔 할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후회는 실패한 일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요즘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조금 더 빨리 꺼내려고 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오래 남는 기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그 생각은 지금도 가끔 떠오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덕분에 나는 지금 조금 더 솔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선택은 지나간 뒤에야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음 순간이 작은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밤 9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억의 찬양이었습니다.